전격 인터뷰 먼저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인 이혜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일요일 날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고 있다. 생산 유포 비방 중단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합당 제한 관련해서 네. 이 무게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굉장히 큰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허위 비방이랄지 아니면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것만큼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네, 예. 이런 논의가 어떤 가치에 대한 토론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내의 어떤 갈등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갈등 상황에 조국혁신당이 끌어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제가 일요일날 기자간담회를 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가짜 뉴스에 대한 자제 요청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신장식 최고위원이 언론에 나와서도 이런 표현이 재밌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이 정도로 당혹해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시어머니, 시누이 등이 자격이 없다며 싸대기 때린 상황과 같다. 이런 표현이 귀에 사실 딱 와닿았어요. 네, 당내 네, 분위기가 네. 많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저희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예. 세 가지 먼저 좀 짚는다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아마 밀약설 부분이었을 네. 거예요. 미리 다 얘기된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뭐 짰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까지 하셨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엄청 사실은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전격적이었고 그만큼 초반에 당에서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합당에 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해석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에 어떤 권력 다툼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합니다. 뭐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 네. 합당 제안을 할 때 네. 이른바 권력 다툼이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당 제안 자체가 네. 이게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구도에서 생겼다고 보진 않아요. 네. 저는 합당 제안의 시작은 정청래 민주당의 대표께서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듯이 목적이 네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라고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네네. 예상치 못했었던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내부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안에서 나오는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인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타당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예. 무엇보다 민주당 당원분들 굉장히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합당 제안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상태는 상당히 혼란스럽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떤 권력 다툼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1월 28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네.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 두 네. 당 간에 공식적으로 합당과 관련한 일정이 혹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얘기만 지금 합당과 관련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 그런 시점에서 네. 지금 민주당에선 또 2말 3초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방의 일정 제시? 라는 생각도 네. 이것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내부 정리를 좀 먼저 해는 게 필요하다, 선결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말씀 주셨듯이 전격적인 제안이었고 네. 게다가 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합당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 던져질 때는 그 무게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발언자가 당대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던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당시에 긴급 최고위 열고 네. 그리고 의원총회 열고 그리고 당무위원회 열면서 차근차근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어요. 민주당 내의 과정은 민주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에서의 과정이 이제는 정리가 돼야 서로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정당이라서 그럴까요? 어느 정도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것을 해가자 좀 약간 단결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시간이 걸리시겠죠. 크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단결된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있어야 좀 이야기가 서로 토론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요 질문 먼저 하고 네. 싶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DNA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합당 원칙, 조건,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 안에서 논의가 당 안에서 진행되고 논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했었던 논의가 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네. 그 논의를 당연히 제일 먼저 했죠. 네. 그 당무위원회도 거치고 그전에 네. 의원총회도 거칠 때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치라는 것을 하면서 이루고자 했었던 가치. 그 가치를 가장 중요시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가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가장 큰 힘은 결국에는 국민과 당원들의 어떤 총회를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결론을 좀 내려놓고 가고 있었습니다. 큰 원칙을 좀 세웠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조국혁신당에서 내놓는 가치가 뭐야? 그리고 합당이라는 것을 있을 때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명분이 뭐야라고 했을 때 정청래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였었고요. 네. 그거를 사실은 어느 누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습니까? 더하기 조국혁신당이 내세웠던 가치는 창당할 때부터 사실 3년은 너무 길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긴 했었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이었어요. 아, 네.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을 창당할 때부터 내세웠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치개혁, 그다음에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이 합당 이슈하고는 별개로 뚜벅뚜벅 계속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줬었던 건 작은 쇄빙선, 이제 작은 배이지만 자강의 굉장히 단단한 쇄빙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이 합당 논의에서 가장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국 혁신당의 DNA 보전이라는 거는 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그렇죠. 정책.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거를 아주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정치 개혁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지금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동공천 이슈가 막 터지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네. 국민의힘도 포항 이슈도 있고 네. 그런 게 왜 나왔을까? 왜 국민이 원하는 지역 정치가 되어지지 않고 왜 저들끼리의 그라운드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정치 개혁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합당을 따로 독자 노선을 가든 합당을 하든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든 이유는 만약에 조국혁신 제가 지금 어느 큰 정당에 들어가서 제가 대표다 만약에 그러면은 저는 관련된 사람들 전부 전수조사 시킬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가치,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일련의 흐름에서 또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황운하 의원이 이제 공동대표를 언급한 게 있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당면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고 이제 이게 맞습니다. 같이 나오다 예, 보니까 예. 시청자들, 청취자들, 이제 독자들이 같이 DNA 정책 그것도 있지만 사실 조국혁신당도 당명, 공동대표, 지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우선 아니에요? 이런 황운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주 개인 뭐 사견을 전제로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그런데 당에서는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최고위 단위에서 예. 굉장히 강한 대표가 나서서 굉장히 강한 경고 조치를 하셨고요. 네. 네, 선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발언을 하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단 한 번도 최고위에서 단 한 번도 뭐 어느 결정 단계에서 의논이 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세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셔서 네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은 명확하게 걷고 경고 조치 들어갔었고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 민주당은 굉장히 큰 항공모함 같이 큰 배고요. 예. 조국혁신당은 되게 작은 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린다는 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외부의 어떤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었지, 무엇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었지, 그 부분에 중심을 두고 굉장히 좀 있는 자리에서 단단하게 오히려 더 이 가치를 전파하고 이 DNA를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은 좀 정리가 돼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이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1인 1표제 네. 이제 중앙이 통과를 하고 했죠. 예, 어제. 그리고 합당 관련해서 지금 의원 단위의 모임들을 지금 계속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내용이 장기화된다. 2말 3초라는 일정을 또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 혁신당은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논의가 있습니까? 우선 길어지실 수도 있죠. 네. 길어지실 수도 있고 중간에 지금 뭐 선거는 뭐 연합해서 하고 합당은 나중에 하자 되게 다양한 의견이 이제는 나오고 있잖아요. 예. 먼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마음을 모으시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죠. 네.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하셨으나 네. 지금 그 길어지는 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 일정상 분명히 또 맞아요.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은 3월이나 뭐 늦어도 5월 전에는 그거보다 아마 네, 빨리 아마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큰 곳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정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실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뭐 선거 연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당하면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긴 한데 예. 돌이켜 보면은 그 대선 국면에서 그 민주범 그 당시 야권 네. 그 5당이 모여서 네네. 원탁 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선거 연합 형태의 어떤 선언문이 나왔어요. 원탁 회의 선언문이 네. 나왔었고 네네. 거기에는 정치 개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었고 그래서 정치 개혁 관련된 아젠다들이 의제들이 당시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됐는데 만약에 선거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합당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의제에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하면 사실 합당이라는 게 저는 가치의 어떤 토론이 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합당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지선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저는 이거는 이거는 다시 좀 의논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도가 나왔을 때 네. 그 조국혁신당은 합당 여부를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고 네. 조건은 조국 대표에게 이름을 해서 의결하기로 한다. 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건은 아니고요. 네, 네, 그 합당 논의 과정. 논의 과정. 네. 그러면 지금 이 상대 당이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전체 당원 투표 일정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정은 이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혼자 달려나갈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거기서 계속 더 그 이상, 노이즈 네. 지금 굉장히 토론만 계속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네. 상대가 없는데 저희 혼자 지금 그 상태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네. 전에 네네. 제가 대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들으면서 제가 써놨었는데 네. 당명 이런 거 네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날 당명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강론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하고 수단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발 이 중요한 주제가 그렇게 강론으로 퍼져서 서로 싸우고 갑론을박하다가 이 정말 중요한 의제는 놓쳐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안에는 주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이 논의랑 상관없이 진행을 하던 거였고 그저께 이제 입법 추진단도 이제 발족을 네. 했었었고 네네. 굉장히 자세한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토지 공개념 개혁 이 부분이 입법으로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께 이 부동산 개혁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지 논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한 의원님께서 저 이제 기자간담회 하던 날 네. 이걸로 오히려 이걸 이념화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뭐 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네. 헌법을 오히려 따르는 것이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령 안에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똑똑한 분이 이걸 모르고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비중 있는 분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사회주의고 뭐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일은 일투표는 또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왜 우리 당에게 이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그 이념화해서 얘기를 했을까?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추측이긴 한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프로젝트 정당이다. 뭐 할 거 다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주거권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디지털권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걸 네. 창당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조국혁신당은 이래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어떤 노력들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네. 신토지 공개념 입법 추진단 향후 일정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월요일 날 발표를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행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기조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정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입법을 그날 저희가 무슨 입법화 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입법을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날 발표하신 일정대로. 네. 네네. 그 쿠팡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내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하신 분이 케빈 허쉬가
캐비닛이. 네, 쿠팡 사회 이사를 지낸 사실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나온 보도가 또 뭐 미 정부의 마쿠 경제 실세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또 쿠팡의 대규모 투자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쿠팡 얘기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냉정하게 좀 팩트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캐비넛 씨는 30대에 이미 연준 이사를 지낼 만큼 월가의 거물이었어요. 네. 원래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쿠팡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비하기 좋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관예우 하듯이 그런 사람을 사회 이사로 모셔간 거예요. 쿠팡의 사회 이사라서 연준 의장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연준 거꾸로 이사였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쿠팡이 이런 뭐 미국 뒷배 프레임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공을 들였겠죠. 로비를 하면서. 저는 그 말씀하신 여러 그 힘있고 그다음에 쿠팡이 미국에 로비한 거물들이 있으나 동시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의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 지금 낸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 또한 미국은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한 기업을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었던 그것도 회사의 잘못으로 그런 기업을 정부에서 두둔하기는 계속해서 두둔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로비를 해야 지금 마금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미투자 특별법과 연관지어서 네. 지금 이제 온풀법도 거론이 되고 있고 쿠팡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들이 연결돼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발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온풀법에서 어느 부분에서 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쿠팡은 그걸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쿠팡은 명백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 3천만 계정이 넘는다는 것은 5천만 명으로 예를 들어 이제는 인구수로 끊었을 때 3천만 정도 된다는 것은 그냥 가구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그런 곳을 과연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어느 정부가 지금 가만둬야 될까 그 생각이 들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어겼다고 의혹이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지금 라저스 대표가 가서 경찰 조사를 3번째 소환해서 받았는데 네. 거기 그 경찰 조사 결과 그리고 정부에서 TF단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이 결과들을 모아서 빨리 국정조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거론이 국정조사 됐었고. 요구서가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된 건가요? 그거 제출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쿠팡의 어떤 전략 이제 이거를 뭐랄까 관세 협상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니까 사실 쿠팡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쿠팡의 매출을 떨어뜨린다거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쿠팡 경영진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 여론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쿠팡은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국회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오히려 저는 촉구를 지금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됐다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우리는 않아서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으로 지금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사법개혁도 지금 원래 설 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발표를 여러 번 하셨다고요. 지금 그런 네. 지금 조국혁 신당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이미 다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질문은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인 이혜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